네, 안녕하세요. 오늘 팔꿈치 통증, 주사 치료로 버티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최신 치료법, 수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누게 될 일공정형외과 최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먼저 간단하게, 제가 팔꿈치 통증, 여러분들,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쉽게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왜 계속 아프고 처음에 안 아프다가 반복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팔꿈치가 아프면 좀 쉬면 낫겠지 하는데 안 나와서 병원에 오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보통 오면 뭐 재충격파나 주사를 맞아보자고 합니다. 근데 뭐 주사를 보통 빨리 맞고 싶어서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근데 주사 맞고 안 아파요. 근데 한 3개월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또 갑자기 좀 아파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점점 주사를 맞는 주기가 짧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6개월째 그러다가 이제 3개월 그러다 이제 한 달 정도 돼도 한 달마다 맞아도 이제 계속 아파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다시 아플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어, 안 아프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오해입니다. 사실 힘줄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주사를 맞으면 통증 주사를 맞죠. 제일 많이 맞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주사를 맞는데 안 아프면 다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힘줄은 좀 그렇지 않아요. 회복이랑 통증이 없어지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줄은 우리가 건강한 힘줄, 보통 밧줄에 비유를 하는데 밧줄은 이게 우리 힘줄이라는 콜라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힘줄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힘줄이 뭐냐면 우리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근육에 힘을 쓰면서 뼈에 힘줄이 돼서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줄이 이 관절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근육은 잘 재생이 되는데 힘줄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니스 엘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텐디나이티스, 건염이 아니고 텐디노패시라고 하는 힘줄이 너덜너덜 닳아가지고 점점 퇴행성으로 약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봤듯이 이 건강한 밧줄 같은 콜라겐 가닥이 이렇게 구성된 힘줄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이렇게 끊어지기 직전까지 구성이 된 퇴행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안 좋아지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잘 안 낫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술이나 수술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사를 맞을때 우리 보통 이제 주사 여러분들 요즘에는 다들 스테로이드 주사가 좀 안 좋다. 여러 번 맞으면 안 좋다는 걸 많이 알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주사를 맞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롤로 주사, 뭐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뭐 PRP 주사 등을 많이 맞는데 일단 스테로이드 주사는 실질적으로 통증의학과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주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강력하게 염증을 줄인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통증을 없애는 신호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아프게 만든다고 낫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통증은 줄었는데 힘줄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힘줄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어, 강력하게 항염 주사를 맞으면 힘줄이 더 구조적으로 너덜너덜 안 좋은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똑같이 활동 패턴으로 운동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그러면 6개월 뒤쯤 되면 무조건 다시 아파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초음파를 해보면 오히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오면 힘줄이 더 안 좋아져요. 퇴행성 변화가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콜라겐 구조도 변하면서 만성 건염증으로
만성건병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통증 감소보다는 힘줄을 힐링시키는, 회복시키는 이런 회복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다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죠. 그리고 일은 계속해야 되고 또 좋아하는 골프나 테니스,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힘줄 회복을 어떻게 하냐? 이 회복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1번이죠. 휴식. 쉬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이게 운동을 안 하거나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휴식의 개념이란 게 뭐냐면 생활 습관이나 뭐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립의 강도라 그러는데 논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꽉 쥐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50% 정도 반쯤 힘을 그립의 강도를 줄이면서 일을 하면 테니스 엘보가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꽉 쥐는 힘을 좀 줄인다. 50% 정도로. 그리고 운동도 예를 들어서 뭐 매일같이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치는 거를 한 50개로 줄이면서 주 3회, 뭐주 2회로 좀 줄인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키보드를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1시간 정도 하고 스트레칭을 좀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휴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 치료죠. 이 회복 치료는 뭐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병원 가면 바로 보통 뭐 약 주고 충격파하죠. 재충격파는 굉장히 이 콜라겐의 퇴행성 변화된 배열을 조금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치료가 체해 충격파를 많이 하죠. 상당히 아파서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난한 주사는 바로 PRP 주사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피를 뽑아서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도 없고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프롤루 주사, 콜라겐 주사, DNA 주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치료의 개념으로 해야지 통증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염증을 줄이는 이런 염증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재활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손을 써야 되니까 팔꿈치를 써야 되니까 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강도를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활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나도 노력해야 되고 병원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좀 배워야 되고 나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편심성 수축 운동 이런 좋은 근력 운동들이 있는데 이런 운동도 많이 하고 근력도 해야 되고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동성. 우리가 이 손목의 가동성이 떨어지고 어깨의 가동성이 떨어진 분들이 팔꿈치에 힘이 많이 가고 부하가 많이 가니까 팔꿈치 엘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동성을 증가시키는 노력들 제가 환자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가, 스트레칭 아니면 필라테스 이런 가동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줄 회복에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뭐 가장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지금은 PRP 주사 그리고 뭐 DNA 주사도 있죠. 저거는 PDRN 주사라고 뭐 연어 추출물 같은 것을 성분을 만들어 가지고 놓는 건데 이것도 약간의 염증을 줄일 수는 있지만 회복에는 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뭐 콜라겐 주사 결국 힘줄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콜라겐 성분을 주입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관에 콜라겐 주사도 놓는데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막 아주 큰 효과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PRP랑 콜라겐을 섞어가지고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해 충격파 치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세포를 농축시키는 줄기세포는 허가가 됐지만 세포를 배양하는 줄기세포는 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고 팔꿈치에는 그리고 다른 관절에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줄기세포를 배양시켜서 주사로 놓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떨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에 반복적으로 좀 사용하다 보면 팔꿈치가 뻐근하게 아프거든요. 이때 이제 약간 미세 손상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쉬어야 되죠. 그리고 약 먹고 좀 쉬어보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좀 쉬었는데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럼 이제 약간 미세 손상에서 초기에 힘줄 약간 퇴행성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아프지는 않지만 뭔가 골프를 칠 때 힘을 쓸 때 뭔가를 들 때 이럴 때 아픕니다. 요때는 좀 주의 깊게 좀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충격파 치료 같은 가벼운 재생시키는 치료, 회복시키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진행이 돼서 계속해서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컵만 들어도 아프고 뭔가에 들 때도 그리고 심지어 마우스, 핸드폰만 들 때도 아프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진행된 힘줄 손상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 집중적인 병원의 회복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4단계 이렇게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만성으로 되면서 뭐 주사도 안 듣고 뭐 찢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잘 몰라요. 그냥 병원에 주사를 놔준다고 해서 맞았는데 몇 번 맞았어요? 한 보통 5번 이상, 10번. 근데 이제는 주사를 맞아도 안 나아요. 결국엔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강의 먼저 하고 궁금한 것들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로 제일 무난한 건 저는 아직은 PRP 주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PRP 주사가 이제 되게 아파요. 그리고 뭐 좀 비싸요.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PRP 주사는 체열을 하죠. 보통 30에서 60cc 정도 체열을 자가혈을 뽑고 거기서 원심 분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원심 분리를 해서 중간에 버피코트라고 하는 혈소판 농축되는 아주 좋은 성분이 있어요. 혈소판과 성장세포가 많은 거기를 좀 뽑아서 직접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놓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아파서 셀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취를 하고 놓고 보통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보통 팔꿈치는 PRP 주사가 이제 의료보험이 급여가 돼서 한쪽당 2번씩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에서 4번 정도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빨리 낫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3개월, 6개월 봤을 때 회복이 되더라. 힘줄이. 그리고 통증이 재발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PRP 치료까지 했는데도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결국에는 만성건병증, 아까 밧줄 봤듯이 밧줄이 거의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사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MRI 찍어보고 병원에 가면 이제 수술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수술 전 단계에 새로운 의료기술로 테넥스라는 치료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떨까? 굉장히 컨셉이 좋아서 그래서 6개월 전부터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선택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 잘 선택해서 하면 성공률은 한 60에서 80% 정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해당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힘줄이 조금 찢어졌는데 아주 극소하게 찢어진 경우 그리고 석회가 있으면서 어느 한 부위가 굉장히 염증이 있는 경우 하지만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은 너무 많이 너덜너덜거려서 힘줄이 다 안 좋아. 하나의 힘줄이. 그럴 경우에는 저 테넥스를 해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넥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음파 침 같은 거로 구멍만 뚫어가지고 초음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긁어내는 거고 지금 이제 저렇게 제가 분필가루 보이죠? 석회 같은 거를 빨아들이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분필로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빨아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죠. 이런 식으로 힘줄도 이런 식으로 제가 밖에서 실험해봤는데 하지만 너무 너덜너거리고 안 좋다. 이런 데는 좋지는 않지만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루 정도 입원하거나 그냥 당일로 좀 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테넥스 치료가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다음에
그다음에 결국에는 관절 내시경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결국에는 별건 아니고 마취를 해서 국소 마취든 부분 마취든 저신 마취든 마취를 해가지고 하는 게 수술이고 시술은 국소 마취로 해서 잠깐 수면이나 재워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게 시술이죠. 근데 요즘은 바깥쪽 팔꿈치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저 관절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고 실질적으로 구멍 2개만 뚫어가지고 수술 시간도 시술 테넥스가 한 5분에 10분 걸린다면 저 관절경 수술은 15분이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하나 긁어내는 기구 하나만 있어가지고 힘줄을 들어가서 여기 이제 연골이 좀 안 좋은 거를 보여준 거고요. 연골 안 좋은 거 여기 보면 이제 들어가서 구멍 따라 보이죠 기구. 여기 힘줄 너덜너덜 거리고 있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힘줄 너덜너덜 거리는 것을 긁어내는 거고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 원장님 힘줄을 긁어내기고 꼬매지는 않냐고. 네, 맞습니다. 안 좋은 힘줄은 바깥쪽 힘줄은 하나인데 ECRB라고 하는 힘줄인데 보통은 너덜너덜 거리기 때문에 꼬맬 수가 없어요. 근데 긁어만 내고 제거를 하는 겁니다. 테넥스도 마찬가지로 초음파로 안 좋은 부위를 긁어만 내는 거고. 그러면 힘이 떨어지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힘은 거의 안 떨어지고 왜 그러면 팔꿈치 주변에 힘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하나거든요. 바깥쪽은. 그래서 거기만 긁어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기 때문에 긁어내고 있습니다. 긁어내기만 하면 괜찮다. 그래서 이것도 뭐 1박 2일로 간단하게 입원해서 하고 기부수 일주일 정도만 하고 일주일 뒤부터는 간단하게 활동 가능하고 한 달 뒤부터는 간단한 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수술 방법이다. 도저히 주사도 맞고 여기저기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아무리 해도 안 낫는다 라면 저런 관절 내시경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고 생각보다 결과는 거의 다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테니스 엘보는 주사 한 방으로 그냥 낫겠지 그리고 쉬면 낫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우리 힘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계속 힘줄을 써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거나 무리하게 쓰면 결국은 힘줄은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망가지고 회복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어떤 단계인지 아까 얘기했지 1단계, 2단계일 때는 쉬거나 병원 치료를 간단하게 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3단계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주사를 여러 번 맞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를 잘 해야 된다. 잘 안 낫는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이런 PRP나 테넥스 치료 그리고 관절 내시경 수술 그리고 열어서 하는 개방형 수술 등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지만 너무 수술을 앞당겨서 하지 마라. 요즘에는 이제 수술 전문 병원에서 조금만 많이 주사 여러 번 맞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권하는데 수술은 결국은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휴식을 하고 습관 교정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해보고 운동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안 된다면 이제 수술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한 방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치료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잘 치료를 하고 재생 치료를 잘 하면서 하고 그럼에도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는 이제 방법 이걸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생각보다는 팔꿈치, 엘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팔꿈치를 덜 쓰면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지만 팔꿈치를 덜 쓰는 게 아니고 손목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 하는 손목을 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손목을 쓰려면 보통 쥐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쥐는 그립의 강도를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 쇼츠도 만들었는데 꽉 쥐지 마. 꽉 쥐지 말면 됩니다. 그냥 그립의 강도를 한 50% 정도로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휴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매일같이 내가 골프 연습, 테니스 연습을 하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너무 타자를 많이 친다. 그러면
1시간 쉬고 잠깐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면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스트레칭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되게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 되게 쉬워요. 하나만 알려드리면 팔꿈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픈 쪽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외상가형 바깥쪽이 아프면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해서 손목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걸 옆으로 꺾어요. 그 상태에서 쭉 당기면 이 바깥쪽 힘줄이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책상 위에다 이렇게 대서 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 내측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 굴곡근을 스트레칭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 하고 바깥쪽으로 꺾어서 지그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심선 수축 운동이라고 저거는 약간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방향을 틀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려는 힘을 주는 겁니다. 지그시 하면 팔꿈치가 더 당기거든요. 이때 수축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올리려고 나만 알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약간의 자극이 갈 정도로만 해야 됩니다. 반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고 다시 이거를 올리려고 힘, 굴곡을 하려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재활 운동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세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멀리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되게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러면 가까이, 몸 가까이, 이 중심에서 가까이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도 가까이, 키보드도 좀 가까이, 아니면 몸을 좀 가까이 이렇게 해서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손목 각도도 되게 중요하죠. 손목을 계속 이렇게 올려서 뭔가를 하거나 이 핸드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엘보가 옵니다. 그리고 숙여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측에 엘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중립으로 만드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할 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중심에서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몸에서 멀지 하지 말고 가까이서.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구도 교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가동성을 만들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팔꿈치는 팔꿈치만 많이 쓰고 손목만 많이 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동 범위를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요가나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등이나 어깨 이런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이 전반적인 중심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재활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재발되지 않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빨리 제가 강의를 끝냈네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했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Q&A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나와 있네요. HXS님이 골프 엘보라는데 네,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골프는 도저히 포기 못하겠고 아플 때마다 소염제 충격파를 달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 보고 찔려서 들어왔어요. 주사로 계속 버티면 인대가 진짜 녹아내리나요? 맞습니다. 주사를 계속 맞으면 인대가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근데 내가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일 안전한 거는 PRP. PRP는 자기 피 뽑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섞일 일이 없죠. 그리고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거면 꼭 PRP를 맞도록 해라. 그리고 PRP를 잘 놓는 병원에 가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골프는 포기 못하겠으면 운동만 좀 줄이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립의 강도를 조금 줄이고 그립을 견고하게 하는 거지만 그립을 꽉 쥐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손목을 부드럽게 해야지 제가 골프 좋아해서 장타도 나고 되게 잘 맞잖아요. 근데 너무 이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힌지 한다고 힌지를 해가지고 막 임팩트를 빡빡 주고 그럼 힌지를 하면 손목을 중립을 하지 않고 이렇게 꺾는 거죠. 근데 힌지하고 이렇게 막 보잉 유지하면서 치면 거의 손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쳤으면 좋겠다. 연습은 뭐 일주일 내내 하면 좀 줄여라. 그리고 100개 칠 거면 50개만 치고 그냥 빈스윙 연습만 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주사는 너무 많이 맞지 마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올려주실래요? 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50대 부부입니다. 행주 짤 때 무거운 냄비를 들 때 팔꿈치 안쪽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렇죠. 이게 짤 때. 이게 짤 때는 보세요. 이게 짤 때는 이렇게 돌립니다. 우리가 안쪽으로 돌리는 게 이 밑에 이렇게 구부려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이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레를 짜는 동작이라든지 이렇게 일하는 분들. 병따기 딸 때도 아프고 뭐 이렇게 아픕니다. 주사를 3번 맞고 안 나오면 수술을 고려하라는데 벌써 수술 얘기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 그쵸. 수술 겁이 나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 주사는 PRP 주사만 좀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나오면 수술 고려하라. 이건 좀 무서워. 뭐 안 나오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뭐 수술도 되게 뭐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수술 굉장히 간단해 가지고 아까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도 않고 괜찮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지 마라. 그리고 1년 넘게 여기저기 주사를 너무 맞았는데 안 낫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장님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힘줄 회복보다 통증 감소에 더 급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쁜 세상이니까 그리고 할 게 많으니까 사실은 이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빨리 나아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통증 치료들을 너무나 뭐 아무렇지 않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주사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맞는데 주사 맞는 거는 정말 팔꿈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팔꿈치 주사는 진짜 PRP 말고는 웬만하면 맞지 마라. 아무것도 프롤로도 DNA도 맞지 마라. 계속 찔러서 좋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저희 병원은 네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 210 정형외과입니다.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운동 많이 하고 요리도 많이 자주 하다가 갱년기가 오면서 그쵸 갱년기 오면 작년 여름부터 팔꿈치 봄부터는 오른쪽 테니스 엘보로 고생 중입니다. 병원에서 무조건 사용하지 말고 스트레칭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좋아하는 아령 엮기 근력 운동도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재발도 무섭고 수술도 두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갱년기가 오면 실질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호르몬,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완경기, 갱년기 때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근데 이때 또 우리가 운동을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무리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동도 조금 운동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근력 운동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근력 운동은 생각보다는 소모적인 운동입니다. 힘줄에.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너무 빠지지 말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가, 스트레칭 이런 가동성을 넓히면서 하는 운동을 좀 밸런스 있게 해봐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섭죠. 그리고 수술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좀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섭고 수술 두려우면 좀 덜 해야 되고 그리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충분히 일상에서 신경을 쓰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5년 전에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연습을 하다가 골프 엘보가 와가지고 정말로 PRP 주사 한 번 맞고 너무 계속 안 났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골프 너무 바빠서 접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골프 안 치면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엘보가 왔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뭘 하는 작업 활동인지 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건지 아니면 골프인지 테니스인지 이런 걸 잘 알고 그거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교정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안쪽 뼈가 아프면 골프고 네, 바깥쪽 뼈가 아프면 테니스 맞습니다. 이제 뼈 기준으로 이제 뼈 쪽이 아픈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뼈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이 근육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게 외상과염, 바깥쪽 엘보 그리고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내상과염, 여기 그리고 이거는 골프 엘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뭐 골프 쳐도 바깥쪽에 올 수 있고 테니스 쳐도 안쪽에 올 수 있습니다. 그냥 별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바깥쪽에 온 게 테니스, 안쪽에 골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자가 진단하려면 여기 팔꿈치 여기 튀어나온 뼈, 바깥쪽 튀어나온 뼈가 눌렀을 때 여기 힘줄이 있거든요. 안 좋은 힘줄이. 여기 눌렀는데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 나 엘보가 심하게 왔구나 알면 되고
안쪽에 여기 튀어나온 뼈, 내상과라고 하는데 여기를 만져봤는데 아프다. 그러면 나 골프 일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RP 주사가 실비보험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기존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효과가 확실히 좋은가요? 네. PRP 주사, 네, PRP 주사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들 좀 얘기 드리면 실비보험도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한 것은 팔꿈치 바깥쪽이 2번, 안쪽이 2번 이렇게 해서 2번씩 허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당연히 받고 기존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시간은 조금 천천히 걸리지만 확실히 가장 무난하고 좋다. 이거 내가 PRP 이렇게 선전하는 것 같은데 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서. 그리고 비용 대비 추천해 주시는지. 네, 비용 대비도. 왜 그러냐면 우리 오랫동안 아프면 경제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치료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낫고 재발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RP 주사가 좋다. 그리고 요즘 PRP가 되게 좋다고 해서 지금은 팔꿈치 그리고 작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무릎에 PRP 주사가 허가가 났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논문으로 안정성이 입증되고 되면 이제 PRP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발바닥에도 PRP 주사가 신의료 기술이 돼서 발바닥 족저근막염 심한 분들에게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달 정도 되면 어깨도 이제 PRP 주사가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게 신의료 기술로 등재돼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P 주사는 아주 무난하고 좋다. 나중에 정말 줄기세포가 좀 더 개발돼서 더 좋은 주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무난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재충격파 치료 받을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저도 이게 충격파 치료가 제일 아픈 부위가 뼈 근처 그리고 신경 근처가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없어도 아프지 않아도 충격파 뼈에 대면 진짜 아픕니다. 저도 이게 해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가 나올 정도던데 그래서 좀 아픕니다. 팔꿈치 뼈 근처에 힘줄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선생님들이 잘 강도를 조절해서 하면 적응이 되고 점점 강도를 증가시켜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견딜 수 있을 정도라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병원에 좀 두렵고 무서워서 오면 못 오거든요. 그냥 충격파를 좀 잘 편안하게 잘 놓는 병원을 좀 찾아봐라. 저희 병원은 그래도 잘해서 아니 저희 병원 아니 이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아파서 강도를 낮추면 효과가 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강도를 낮추면 그러진 않고요. 물론 고강도로 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충격파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도를 낮춰서 해도 참을 정도로 하면 괜찮다. 그래서 너무 힘들 정도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치료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병원에 오는 게 두렵기 때문에 안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더 망가져서 결국은 수술로 진행된 경우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강도를 낮춰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단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좀 쉬라 그러면 잘 못 쉬어요. 근데 진짜 좀 쉬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뭐 때문에 내가 팔꿈치에 엘보가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동작에서 그게 왔는지, 어떤 운동에서, 어떤 활동이나 그럴 때 왔는지. 요즘은 핸드폰도 되게 많아요. 핸드폰 계속 이렇게 하고 보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굴곡하고 제끼기 때문에 이 내측에 골프 엘보가 오고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보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짝 손목을 세워서 하는 분들은 이제 테니스 엘보가 잘 오겠죠. 그래서 네, 저거 좀 업데이트. 네. 그래서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쉬어봐라. 근데 쉬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 기준은 저는 이제 3개월이라고 생각이 들고 3개월 정도. 스트레칭 요즘 유튜브에 많으니까. 근데 스트레칭을 근력 운동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립에 악력을 증가시키면 엘보가 안 온다고 하는 보고들이 있지만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립 운동 많이 하고 악력 증가시킨다고 더 해가지고 팔꿈치 더 아파서 오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근력 운동 막 생수병 들고 근력 운동 계속 하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게 오면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엘보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할 거면 일단 쉬고 스트레칭을 위주로 해라. 그래도 3개월 정도 했는데도 아프면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 이제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죠. 보통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초음파 기계도 되게 좋아서 힘줄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석회가 많은지 아니면 힘줄이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망가졌는지 찢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스테로이드 주사는 웬만하면 맞지 마라. 제일 무난한 거는 체외 충격파랑 PRP 주사 치료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구분하는 거 이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급하게 통증이 올라올 때는 얼음 찜질이 좋나요? 아니면 따뜻한 찜질이 좋나요? 네. 통증이 갑자기 이제 얼음 찜질 아이스랑 핫팩은 이제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면 뭐 다쳤을 때는 초기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은 아이싱이 좋습니다. 얼음 찜질. 근데 아까 얘기했죠. 만성. 우리 테니스 엘보는 텐디노패시라고 해서 건병증, 퇴행성으로 달아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염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음 찜질이 도움이 별로 안 돼. 오히려 저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근육을 풀고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통증이 올라올 때 약간의 얼음 찜질을 1분 정도 하면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는 있지만 평소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사무직이라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하는데, 그쵸. 타이핑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엘보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하는 게 쉬지 않고 하는 게 힘줄을 굉장히 가속화시킵니다. 퇴행성을. 갑자기 뭐 무거운 걸 한 번 들거나 다치거나 이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이런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하는 것도 팔꿈치뼈가 시린 거 이건 엘보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쓰는데 테니스 엘보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마우스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겠죠. 네. 근데 요즘은 마우스도 굉장히 기능성 마우스가 좋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가 중립을 맞춘다고 했죠. 자, 마우스 할 때도 일단 첫 번째 몸 가까이 그리고 막 이런 마우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 중립을 유지시키면서 너무 팔꿈치를 올리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높으면 올리게 되겠죠. 결국에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멀리 뻗는 것보다는 몸 가까이서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버티컬 마우스, 네. 그래서 마우스, 그 다음 분도 얘기하셨는데, 버티컬 마우스도 도움이 되나요? 버티컬 마우스도 그런 개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써보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도움이 뭐 꼭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근력 운동이 아닌 가동성 운동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그 근육 끝에 붙은 힘줄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모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퇴행성 변화가 되면서 만성 건병증 악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테니스 엘보 있을 때 근력 운동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립을 작게 쥐고 근력 운동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동성 운동은 왜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투수 중에서 부상을 당하는 잘유형, 가동성이 안 좋고 너무 팔꿈치 한 관절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관절은 굉장히 많죠. 손목, 손가락, 그리고 팔꿈치, 어깨, 경추, 척추까지 관절이 굉장히 많죠. 이 관절의 범위를 가장 많이 쓰는 게 힘줄이나 근육의 부하가 그러니까 힘이 덜 가해지고 효율적인 방법이고 다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 가동성이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이 안 되니까 관절을 많이 써야지 분산이 되겠죠, 힘이. 그러면 이 가동성을 결국에는 많이, 손목 가동성을 많이 넓히고 어깨 가동성을 많이 넓히고 팔꿈치 가동성을 넓히는 게 힘줄의 부하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리고 퇴행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동성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야구 좋아해서 이번에 일본 야마모토 LA 다저스가 우승할 때 야마모토도 근력 운동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냐, 요가 같은 막 이렇게 브릿지하고 물구나무 서고 가동성 운동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그 작은 체구에서 부상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 MVP를 하는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우리는 근력 운동에만 치중돼 있지만 근력 운동보다는 오히려 가동성 운동이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부상을 안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 엄지에 방아쇠 증후군이 와 있어서 병원에서 따뜻한 핫팩을 사용하라고 하셔서 지금 손과 팔꿈치 핫팩대고 열심히 방송 보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아이스팩은 처음에 다쳤을 때, 부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따뜻한 핫팩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약간 심리적인 것이 많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내 습관, 자세를 교정하는 거고, 내가 조금 휴식을 회복되기 위해서 휴식하면서 좀 기다려주는 거고, 이런 가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거고, 자세 교정을 하면서 습관 교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우스 클릭을 직업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이 하죠. 연속해서. 그러면 손가락 관절에 해가 가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내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휴식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클릭을 시계를 맞춰 놓는 거예요. 50분, 30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 놓고 클릭을 하다가 딱 알람이 울리면 잠깐 30초라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손가락 스트레칭 해준다든지, 손목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팔꿈치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어깨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흉추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스트레칭을 해줄 때 쉬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절에 반복적으로 계속 쓰는 것은 관절염을 유발시킵니다. 결국에는 관절염도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에는 한 번에 다치는 것도 안 좋지만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 해를 끼친다. 그리고 유발시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게임하느라 핸드폰을 오래 들고 있어서 그런지 팔꿈치에 묵직한 통증이 있어 자주 주무릅니다. 맞습니다. 이게 신호가 온 거예요. 초기 미세 손상이 온 거고, 요때 알아차리고 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좀 먹든지 아니면 쉬어줘야 됩니다. 작은 무게를 많이 들어서 아픈 통증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알아차렸으니까 일단은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 하고 쉬었는데도, 아니면 좀 자세를 교정해 봤는데도 했는데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찜질 정도만 해도 될까요? 엘보 초기일까 걱정되세요. 네, 엘보 초기라 얘기 드렸죠. 초기 때. 근데 이 정도 초기 때는 습관 교정하고 휴식만 취하면 됩니다.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오래 들 때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드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몸에 가까이 붙이면서 너무 꺾어서 들고 있지 않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중심을 50대 50 중심을 맞춰야 돼요. 이게 관절의 중심에 제끼고 있지 않는지, 너무 굽혀서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울여서 하고 있지 않는지, 너무 돌려서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중립이 아닌 자세에서 오랫동안 하면 결국은 힘줄의 부하가 되면서 퇴행성이 오고 엘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지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궁금한 거 되게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정리를 하면 통증이라는 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너무 통증을 없애려면 노력할 게 아니고 왜 통증이 생겼는지를 좀 알아보는 거,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조금 교정을 해보는 것이 가장 진행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사 치료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그리고 주사 치료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아플 때, 급할 때,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맞을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맞지 마라. 여러 번. 그리고 이렇게 쉬고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나오면 PRP 같은 재생시키는 주사 치료를 한번 고려해 봐라. 그리고 이것저것 했는데도 너무 안 된다면, 너무 안 낫는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요즘 수술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 수술 재활 과정이라든지 수술하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통증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활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처음 비욘디 나와서 재밌게 이렇게 라이브로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Q&A 하면서 나누는데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재밌는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디님 저 마무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네. 처음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네요. 또 궁금한 거 뭐 더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다음에 또 뵐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50분 동안 그래도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